실손 청구. 많은 분들이 청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컨텐츠들로 블로그나 유튜브 이에 대한 정보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왜 청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바로 때문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보험답게 포스트 보험입니다. 저는 병원 갈 때마다 곧바로 청구를 하지 않는데요. 아니 당연히 보험 가입을 했으니까 청구를 하는 게 맞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청구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병원 서류를 모아서 한 번에 청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곧바로 청구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병원비 지출이 소액이라면 청구 진행을 미뤄둡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거면 뭐하러 가입을 했냐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보험 청구 시 청구 이력이 보험회사에 공유가 됩니다. 어차피 보험 청구 이력이 공유가 돼봐야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실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보험 가입을 할 때 내가 가입할 보험 상품의 고지사항이 아니더라도 고지를 해야 하는 경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지사항이 무조건 걸리는 항목들은 청구를 진행하시는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과 수술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청구를 하시는 게 맞죠. 왜냐, 어차피 청구를 안 해도 고지를 해야 하거든요. 또 다른 예시로, 만약 단순 통원을 했지만 7일 이상 계속된 치료를 받거나 30일 이상 약 처방을 받았다면 병원비가 얼마가 나왔던 간에 청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고지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만약 나는 통원도 3일 정도밖에 안 갔다거나 혹은 약 처방도 7일치만 처방을 받았다 그러면 마지막 치료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청구를 했다면 보험사에 공유된 이력으로 심사를 거칠 때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 공유가 되는 시스템은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만 공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 이외에 다른 타 보험사에도 공유가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굳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항인데 고지를 함으로써 심사를 받기 때문에 병력에 따라서 그냥 승인이 될 수도 있지만 부담보가 잡히거나 할증보험료가 붙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블로그 여러 매체에서 들어보셨을 건데, 해당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 고지사항은 단순하게 보험 가입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입한 보험에서 내가 명확하게 고지를 잘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원활하게 됩니다. 내가 보험을 더 이상 가입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보험이 완벽하게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져가며 청구를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청구를 편안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보험 청구 자체에 대한 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험 청구를 진행을 하시되 급한 게 아니시라면 나중에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로 1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나오신 경우에도 사실 실손보험을 청구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많은 금액이 청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보험금은 적을 겁니다. 특히 소액이라면 병원에 따라서 만원, 15,000원, 2만원과 실손마다 본인 부담률이 다를 텐데,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실손이 90% 보장이라면 둘 중 큰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비가 15,000원이 나왔는데 전액 다 급여 항목이라면 90%로 가정을 했었을 때 13,500원을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의원급일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를 하고 3,5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를 해봐야 몇천원 정도로 보험금을 받는 건데, 소액으로 청구 이력을 남기는 것보다 오히려 잘 모아두셨다가 3년 내에 청구를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내가 앞으로 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청구를 하시는 것과 무방을 하시니까 편하게 청구를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 보험 가입을 염두를 해두고 있다 그럼 천천히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이지만 전문성 있는 담당자분들께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4세대 실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갱신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비급여 수령액 청구 금액이 없다면 5% 할인을 받지만 100만원이 넘어간다면 100% 할증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를 많이 했다면 실손보험료의 할증이 된다는 소리인데요. 2024년 7월 1일부로 할증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미 할증이 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검토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담당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실손24라는 앱과 관련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핸드폰만 있으면 쉽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병원 서류를 뗄 필요가 없이 핸드폰 하나면 가능하다는 건데요. 간단한 인증 하나만으로도 손쉽게 청구가 가능한데, 모든 병원이 제휴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병원이 제휴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 실손24를 검색을 하셔서
내가 가는 의료기관을 찾아보셔서 해당 병원이 제휴가 되어 있다면 실손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손24를 통해서 종이서류를 발급 없이 전송 가능한 서류는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처방전이 가능한데요. 2024년 10월 25일 이후로부터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청구가 가능하고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진료 내역을 확인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병원을 가는 것 자체가 귀찮기도 하고 서류를 뗀다면 서류 발급 비용 또한 나가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 5년입니다. 예를 들어 2세대 실손보험의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2028년 4월 이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새로운 실손인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우리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서 실손 청구 내역이 보험사로 전달이 되면 보험사들은 기존 가입자들을 재가입시키면서 쉽게 소비자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울 만한 점은 앞으로 일정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쌓인 데이터로 인해서 앞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받거나 보험금 지급받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시점에서는 이미 개개인의 건강 상태의 정보가 보험사로 전해진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청구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조심스럽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분들께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보험금 청구해도 됩니다. 내 보험이 완벽하다거나 더 이상 가입을 할 게 없으시다면 애초에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보험 청구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즉 3년 이내에만 한다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만약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고지사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액 청구권이 있으시다면 추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할증 보험료로 인한 비급여 보험금 청구 관리를 통해 현명한 보험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실손24 청구 앱 활용하시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주의사항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 보험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